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세 나라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해군력은 단순한 군함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의 차이이며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가 가장 강한 해군을 가졌는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깊이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한국, 일본, 중국 해군력 비교 시작합니다. 해군력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투함의 질, 잠수함 전력, 해상 항공 능력,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작전 반경, 이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해군력이 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 해군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한국 해군의 핵심 키워드는 대양 지배가 아니라 근해 통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통적인 대양 해군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형 해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병력은 약 7만 명, 전투함은 약 160척, 잠수함은 총 2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부 디젤 전기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이지스함 전력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은 세계 최대급 이지스함으로 SPY-1D 레이더와 128셀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해군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최상위 수준입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과 호위함에서도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함께 대구급 최신 호위함을 실전 배치하며 빠른 세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구형 함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고 신형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는 한국 해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수함 전력에서는 장보고 3급이 핵심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의 SLBM 운용 능력을 갖춘 국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 해군은 이 영역에서 분명한 질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항공모함이 없고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되며 대잠 항공 전력에서 미국 의존도가 존재한다는 약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실전 적합성만큼은 세계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일본 해상자위대입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해상자위대는 사실상 세계 최상위 해군 중 하나입니다. 병력은 약 15만 명, 전투함은 약 155척, 잠수함은 22척이며 모두 최신형 디젤 잠수함입니다. 일본 해군의 가장 큰 특징은 항공모함급 전력입니다.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은 F-35B 운용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경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항모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 능력은 항모 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지스 전력에서도 일본은 압도적입니다. 콩고급, 아타고급, 마야급을 포함해 총 8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며 미국과 완전히 동일한 통합교전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미 해군과의 연합작전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수함 전력에서는 소류국가 타이게이급이 핵심으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정숙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대잠전에서는 사실상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 해군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전쟁 초기의 해상 봉쇄와 대잠 작전을 통해 중국 해군의 기동을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헌법적 제약과 공격 작전의 제한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순수 해군 기술력과 완성도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정교하고 중국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중국 해군입니다. 중국 해군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근해 방어가 아닌 대양 진출. 중국 해군의 병력은 약 30만 명, 전투함은 370척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항공모함은 야오닝함, 산둥함, 푸젠함까지 총 3척을 운용 중이며 특히 푸젠함은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해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체계를 갖춘 항모입니다. 구축함 전력에서도 55형 구축함은 만재 1만 2천 톤급으로 사실상 순양함에 해당하며 52D와 54호급 함정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진짜 무기는 생산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 척을 건조할 때 중국은 여러 척을 동시에 찍어냅니다. 잠수함 전력에서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SSBN과 SSN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정속성 센서, 전술 운용면에서는 아직 미국과 일본보다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전 경험 부족, 복잡한 연합작전의 미숙함, 지휘체계의 경직성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입니다.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중국 해군은 독주 상태입니다. 이제 세 나라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해 전투에서는 한국 해군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형 숙련도, 기뢰전, 잠수함 운용에서 압도적인 전장 적합성을 보입니다. 대잠전에서는 일본이 독보적입니다. 센서 체계, 훈련 강도, 연합 작전 능력에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대양 작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항공모함 보급함,
원의 작전 능력은 중국이 유일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완성도에서는 일본이 1위,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중국은 아직 추격 중입니다. 성장 속도에서는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은 근해 봉쇄를 담당하고 일본 해군은 대잠 차단을 수행하며 중국 해군이 개입할 경우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 해군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장에 가장 잘 맞춰진 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군력 1위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바다에 최적화된 해군, 일본은 해상 차단과 대잠전의 전문가, 중국은 숫자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대양 진출형 해군입니다. 같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지만 세 나라는 전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균형이 지금의 동아시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